네, 2부 시작하겠는데요. 신디사이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가죠.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 벤 앨런의 점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듣는데 어떤 걸 주의해서 혹은 아니면 우리 제목처럼 네. 신디사이저를 한번 귀 기울여서 처음부터 딱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나와요. 네, 들어보시면 이거는 뭐 방송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왔던 음악이기 때문에 아마 친숙하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번 들어보죠. 벤 앨런의 점프였습니다. 신디사이저 소리들. 네. 근데 약간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옛날 음악이어서 그런가? 그런가요? 저는 참 듣기 좋은데 개인 취향인가 봐요. 악기 간의 밸런스나 여러 가지. 옛날에는 좀 이런 엔지니어 기술적인 게 약간 지금보다는 좀 그러니까 많이 요즘에 워낙 저희가 만약 그런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 점프라는 음악은 몇 년도 앨범이죠? 네, 일단 벤 앨런이 데뷔가 70년대 후반이고 이 네. 노래는 84년에 발표되는 음악입니다. 84년. 네네. 84년생이세요? 저가 태어나기 이전의 음악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지금으로 두고 뭐 거의 30년 전 음악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뭐 신디사이저 소리가 맨 앞에 도입부에 나왔던 그런 음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부터 다 귀에 네. 쏙쏙 박히는 멜로디가 신디사이저. 어떤 이 소리를 뭐라 그러죠? 지금 이 곡에 나와 있는 소리는 신스 브라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신스 브라스요? 예, 예. 저 앞에 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죠. 네, 들려드릴게요. 뭐 깔리는 소리? 이렇게 뭐 왼손도 깔리는 것 같고 약간 브라스면은 이 관악기 소리 좀 내는 건가요? 네, 관악기 소리를 흉내를 낸 거고 이제 네. 이거를 좀 디지털화된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요새는 게임 음악에도 많이 쓰이고 보면은 댄스곡에서도 많이 쓰이는 소리예요. 네. 좀 임팩트 있게 좀 기본적인 리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섹션이나 네. 강조를 해주고 싶은 부분에 이 신스 브라스를 많이 넣습니다. 네. 신스 브라스라고 하면 이제 신디사이저 플러스 브러스 관악기 합주를 말하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해서 낸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묘한 소리가 나긴 하네요. 네네. 네. 근데 요때 당시 음악들은 이게 요즘엔 안 그런데 이때는 지금 저희도 영상을 보고 있지만 이게 한 대로 듣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도 한 대로 듣고 해요 다? 여러 대 넣고 막 하던데 그건 뭐죠? 잠깐 뭐 유행이었는지 여러 대 놓고 했던 아티스트들이 많았어요. 한 4대, 3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앞뒤로 막 넣고 옆으로 넣고 하면서 그 멋을 위해서 관중 쪽을 안 쳐다보고 네. 옆으로 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옆으로 하면 관중 쪽으로 안 보고 옆으로 독주에 막 피아노 독주하듯이 옆으로 이렇게 네 옆으로 해서 네 그렇죠 피아노 독주회처럼 음. 옆으로 넣어서 놓고 하는 플레이어들도 있고 정면 보고 그냥 2대만 싸는 것도 있고 네. 그러네요. 지금 무대에서 쓰는 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클래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대각선 쪽, 측면 쪽을 보고 연주를 하게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런 공연들 보면은 관객을 바라보면서 연주하는 쪽이네요. 항상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제 독주회나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옆에서 측면에 그러니까 옆에 측면 쪽 이제 플레이 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서 네. 그 측면에 쓰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쪽은 왜 그렇게 하네요? 좀 다르네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진 않고 네. 쇼에 더 가깝잖아요. 네. 보여줘야 하는 네. 네, 비주얼적인 부분이 더 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앞을 보면서 연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공연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치. 뭐 수차례 클럽 공연, 아니면 네. 단독 공연, 뭐 네. 대회도 나가보고 이것저것 해봤죠. 뭐가 제일 재밌어요? 클럽 공연, 대회도 있었고. 대회를 나간 건 사실 고등학교 때라서 네. 기억은 다 나나 살 떨리는 기억들이었죠. 그때 틀릴까봐. 네,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네. 틀리면 안 되고 뭐 좀 잘해야 되고 뽐내기를 위한 그런 무대였다라고 하면 네. 성인이 되고 나서 클럽 공연했던 것들은 재미있었어요. 뭐 네. 중고등학교 때 했던 음악들은 어떤 레퍼토리를 갖고 있었어요? 무한궤도. 그때 제가 이제 프로그레시브 네. 메탈 음악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공명이라도 뭐. 공명이요. 그때 드림 시어터의 오버추어 1928이라고 있어요. 네. 드림 시어터 같은 거. 네, 그 인스트루멘탈이라서 네. 그거를 연주를 좀 하고 카피도 좀 하고 그리고 토토라는 밴드를 좀 카피 많이 했었네요. 토토. 네. 좋았죠. 그 위에는 이제 그 외에는 그 이후에 그 이후에요. 네. 제가 대학교 때 랩하는 친구를 하나 만나서 네. 이제 가요제 같은 거
힙합 네. 그런 것들 가요제로 작곡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저는요. 사회 진출해가지고는 어떤 쪽으로 진출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인맥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뭐 시작한 일이 영상음악을 처음 시작했어요. 네. 영상. 인맥을 쌓으려고 그러면 클럽을 가야 되지 않나요? 클럽이요. 그 어릴 때 많이 다녀봤는데 부질없더라고요. 클럽을 놀러 간 거예요? 연주하러 간 거예요? 클럽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춤추는 클럽이 있고 네. 공연하는 클럽이 있고 네. 전 둘 다 많이 다녔죠. 주로 공연을 많이 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클럽 그런 문화가 좀 아니어서 잘 몰라요. 네. 보통 하는 공연장들이 있고 힙합 공연장 이렇게 종류마다 좀 나눠져 있나요? 저의 20대에는 클럽이 힙합 클럽이 많았어요. 네. 최근에도 이제 많아지는 추세였는데 그때 유행했던 노래들 지금 애들 들려주면 너무 옛날 노래라고 네. 어셔나 고전. 네, 뭐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런 노래니까 네. 들려주면은 이거 언제적 노래냐고. 네. 네. 근데 요새 다시 꼭 이렇게 나오나 봐요. 클럽 같은 데서도 한창 90년대 음악 트는 게 인기 있었잖아요. 네. 그렇듯이 요새도 좀 나오기는 하는데 나름의 또 고전식이 돼가지고 네, 그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그게 문화가 또 되어 버렸으니까 네. 옛날 복고로 돌아가는 게 그러다가 잠깐 이제 일렉트로닉한 클럽들이 유행이 있었죠. 지금 제가 말하는 클럽, 공연장 클럽 거기서도 이제 그런 게 생겼죠. DJ 장비를 갖고 와서 네. 공연을 하고 음악을 틀고 그 전에는 이제 밴드 구성의 공연들은 연주 하나 하나를 보면서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그렇다고 뭐 그 DJ 장비를 갖고 와서 그 DJ들이 소통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밴드 라이브 공연에서는 뭐 시원한 기타 소리나 드럼 소리 또 이렇게 쇼맨십 같은 게 더 화려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멤버 수가 더 많다 보니까 슬램 그런 것도 하고 헤드뱅잉도 하고 그래서 공연 이런 걸 좀 많이 이제 해보신 쪽이니까 네. 공연을 많이 하고 나면은 이제 여성들한테 대시를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쪽이었어서 네. 그 큰 주목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노래 부르는 사람만 포커스가 가나요? 사실 그러길 원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지 팀이 뜨니까 네. 좀 더 보컬이 부각되었으면 하는 저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밴드를 했었습니다. 그냥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꼭 그렇게 굳이 얘기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피해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아요. 또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땀이 좀 나네요. 네, 어쨌든 거기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하다 만 건데 이제 여러 대 악기를 쓰는 건지 아니면 한 대 악기만 쓰는 건지 그런 좀 알고 싶거든요. 저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한 2대 내지 3대를 썼어요. 2대에서 3대요. 네. 왜 2대 3대를 쓰는 거죠? 이제 신디사이저 악기 회사마다 특화가 된 소리들이 있어요. 네. 피아노 음원은 이 회사 게 좋고 네. 이런 아까 있었던 신스 브라스나 아니면 뭐 신스 리드 이런 계열은 다른 회사 게 좋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냥 관객이 봤을 때 그냥 네. 멋도 있고 음원 바꾸기 좀 편하려고 미리 네. 세팅해 놓는 거죠. 그죠. 한국에서 네. 이제 뭐 여기 이 파트에서는 브라스 파트 썼다가 네, 네. 다음에는 한 번에 이렇게 중간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네, 사실 한 대로 가능해요. 빨리 누르면 되네. 네, 이제 그거를 연습을 해야죠. 악보 외우는 것도 연습인데 네. 딱 기기 세팅하는 것도 조차도. 뭐 벌스에서 이제 후렴으로 넘어간다. 그때 후딱 타다닥 바꿔서 네. 하는 손재주도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 개 있으면 미리 그 악기 미리 세팅해 놓고 그냥 플레이하면 되니까 좀 편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세련되게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뭐 네. 카드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네. TV에서나 여러 가지 밴드들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많으니까 좀 화려하게 좀 보이는 건 있나 봐요. 아무래도 화려하게 보이는 게 뷰로서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공연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어요? 뭐 연주했을 때 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뭐 일이라든가. 도대체 저보고 뭘 하고 내려온 거냐요? 건반을 연주하고 있는데 네, 너는 무슨 소리를 내고 내려온 거냐요?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건반 모양을 있는데 자기가 들은 음악들은 피아노 소리가 안 나오니까. 네, 그렇죠. 신세경 코너를 하지만 이거를 이런 음색이 이런 이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 전까지는 네. 몰라요. 뭘 하는지. 건반 모양을 갖고 있으되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 뭐 비슷한 것도 다른 거예요? 신스 브라스 말고 또 다른 거 들을 만한 거 있을까요? 가장 대중적인 소리를 하나 들어보죠. 네. 오르간을 한번 들어볼 건데 네.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중간 부분을 틀어드릴 거예요. 거기 오르간 소리가 있었나요? 네, 그렇죠. 오르간 솔로가 나오죠. 하몬드 오르간?
흑인 연가에서 쓰는 하몬드 오르간 소리인가 아니면 전통 오르간 소리인가요? 이것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들어보시면 좀 네. 디스토션 걸린 것 같은, 그러니까 좀 찌그러뜨리는 네. 오르간 그런 기타 소리. 이펙터 소리 같은. 네, 그런. 이제- 그것도 하잖아요. 신디사이저에다가 디스토션을 아예 네. 연결해서.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뭐 많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안에 내장돼 있어요? 네 값을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네. 아예 이제 그런 하드웨어를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음, 밟아서 네. 아니면은 뭐 기타 와우라 그러죠. 네. 솔로 하는데 이제 애기 울음소리처럼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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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거. 네. 그거를 뭐 건반에 걸어서 음, 또 솔로도 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한번 들어보죠. 네. 디퍼플의 하이웨이 하이웨이 스타. 스타. 네, 뒤에 백킹으로 깔리는 소리를 말하는 거죠. 예. 이제 멜로디를 치다가 짠 이렇게 깔리잖아요. 네. 기타인지 건반이 하는 건지 음, 좀 모호할 정도로. 저도 이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네. 건반이 이 가운데 솔로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되게 깔리는 좀 백킹 소리다 보니까 좀 묻히는 건 네, 있긴 하네요. 묻히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 플레이어라면은 네. 이게 뭐 어떤 소리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저도 이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거 말고 이제 뭐 디퍼플의 스모크 언더 워터 같은 경우에도 같이 리프를 치잖아요. 앞에 딴딴딴 이렇게 같이 치잖아요. 네. 소리가 튀게 연주를 한다기보다 리프 자체에 음압을 올려주기 위한 네.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압을요. 네. 음압은 또 뭐죠? 음의 압력이라 그래서 네. 들었을 때 기타 혼자 뭐 도를 쳤어요. 네. 근데 건반이랑 같이 딱 도를 딱 쳤어요. 그때 느껴오는 그러니까 베이스나 네. 그런 게 좀 깔리니까. 네. 들려오는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게 달라요. 확실히 들어보시면. 배음 효과라 그러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도와 도를 치지만은 여러 소리가 같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오는 배음 네네. 효과를 말해서 네네. 그런 거죠. 네네. 뭐 다른 것도 들어보죠. 요거로 들어서는 지금 하몬드랑 브라스, 스트링 그런 거 많이 쓰죠. 네. 스트링도 쓰고 패드, EP, 뭐 신스 리드 이런 거 쓰는데 네. 신스 리드가 많이 신스 리드. 네, 프로그레시브에서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는 신스 리드는 또 뭐죠? 솔로 파트에서 네. 들어보시면은 기타 솔로 같은 소리들을 들어보실 수 기타 예. 소리를 흉내낸 건반인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제일 편하고 네. 이거는 곡은 아니고 C사의 샘플입니다. C사요. 예, 네, 네. 브랜드명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굉장히 플레이가 화려하죠. 이게 리드, 네, 신스 리드. 네. 일반적으로 보던 신디사이저는 그냥 신디사이저보다 여러 가지 막 조절하고 막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기타 주법을 보면 밴딩도 있고 뭐 초킹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음을 기타 줄을 올려서 이렇게 변형시키는. 예, 윙 소리를 내잖아요. 네. 이제 건반에도 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왼손 맨 끝에 동그란 보면- 거. 네, 동그란 거. 동그라거나 이렇게. 뭐. 네, 조이스틱 같이 생긴 네네네. 것도 있죠. 예, 네. 그런 것들로 피치 밴드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올려주면은 그 밴딩 효과가 나오고 네. 떨어주면은 비브라토 효과도 나와요. 네. 음을 떨어주는 네. 변형시키는. 근데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건 보통 피아노 건반은 88건반인데 모든 게 다 88건반인가요? 건반 개수가 다양히 있어요. 요새 뭐 49, 61, 76, 88. 건반 개수가요? 네네. 네. 네, 뭐 신디사이저에서는 그렇게 나누죠. 네. 작게 있으면은 뭐가 좋나요? 보톤들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면은 신디사이저 건반 같은 개념으로 입력만 하는 뭐식이 아니라 그런 보톤들이나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어떤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금 들려드린 이제 뭐 C사는 네.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예요. 아날로그. 네. 아날로그 디지털 또 다른 신디사이저가 또 있나요? 그런 종류가? 어찌 됐든 다 디지털이긴 한데 아날로그 소리를 흉내낸 네, 흉내는 보시면 뭐 노브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거든요. 노브가 뭐죠? 돌려서 값을 조정해주는 네.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네. 컷 오프라든지 네. 그 소리가 먹먹하게 나왔다가 네. 이것도 일렉트로닉에서 많이 쓰는 기술인데요. 네. 먹먹하게 나왔다가 다시 윙 하면서 세팅을 직접 다 해야 돼요. 연주하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왼손으로 조절한다거나 그런 네네, 건가요? 이런 거를 직접 다 해줘야 돼 일일이. 네. 네.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는 그렇고 저희 요 코너에서 소개해주는 것들은 대부분의 음악이 네. 프리셋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하몬드 오르간 흑인 소울이나 블루스에서 쓰는 하몬드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세팅 값들이 달라서 한 음만 치면은 자기가 알아서 뭐 5도로 음을 낸다거나 코드를 아예 한 음만 눌렀는데 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예 화음감을 만들어주는 그 세팅을 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렇군요. 신디사이저도 그런 게 있는 게 있나요? 네, 그렇죠.
뭐 아르페지오 기능이라든지 하나만 누르면은 지가 네. 알아서 지르르 다 뭐, 울려요? 예, 그거는 어떤 신디사이저든지 다 있고요. 네. 그거에 따른 BPM 값도 조정을 해주고 실연주를 해보려고 그랬지 그거를 맞춰서 해보려고 그런 적도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또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네.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인 그런 지식들이 많아야겠네요. 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적인 거를 좀 커버할 수 있고 네. 그런 거죠. 앞서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X 효과를 내는 역할이기 네. 때문에 네, 걸그룹 효과. 네, 걸그룹 효과를 내야 돼서 네. 이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자동차로 따지면은 기아, 현대, 뭐 BMW 이런 식으로 돼 있듯이 이런 네네. 악기사들도 이제 종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다른 건가요? 어떤 악기사에 어떤 소리가 좋다 그런 거는 주관적인 거기 네. 때문에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C사의 이제 신스리드라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좀 제 주관적인 네. 입장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패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패드도 R사거든요. 이거는요. 패드는 아이패드가 아닌가요? 패드의 원래 뜻을 보면 네. 그 깔아져 있는 뭐 그런 네.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는 애플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윈도우를 쓰죠. 패드. 네. 패드 소리는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이게 스트링 소리와 네. 혼동하기 쉽습니다. 네. 근데 스트링과 패드의 역할은 달라요. 네. 네. 스트링은 대부분 대선을 연주를 하고요. 대선율. 네. 대선. 대선율. 그러니까, 예. 멜로디를 연주를 하고요. 쉽게 네. 얘기해서. 패드 같은 경우는 아래 감싸주는 역할을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패드는 쳤을 때 어택감이 처음에 없어요. 처음에 피아노 같은 경우는 누르자마자 땡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는 바로 누르면은 다이렉트로 들리는 소리를 말하는 네네. 거죠. 근데 패드 같은 경우는 딱 누르면은 살짝 있다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피아노와 같이 섞어서 많이 연주를 하기도 하는 네. 음색이거든요. 약간 에코 효과 나지 않나요? 아, 네, 그렇게도 있고요. 에코 효과도 있고.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영화음악 같은데요? 네, 영화 음악에서도 많이 쓰여요. 네. 긴장감을 유발할 때. 이게 여러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게 다 실연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이게 지금 소리가 3, 4개 이상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누르는 것도 3, 4개를 누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단음으로 눌렀을 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 원 소스 자체가 딱 그거 하나를 누르면 여러 개가 소리 나게끔 뭐 세팅이 되어 있는 프리셋 값의 소리겠죠. 화음을 자기가 알아서 잡아주는 거네요. 예, 1도 5도 화음을 잡아주는 것들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뭐죠? 소위 말하는 가라오케. 아, 네. 키보드로 가라오케를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왼손에 자동 반주 기능이 있어요. 아, 네네네. 한 음만 누르면 리듬과 화음이 알아서 나오고 아르페지오까지 다 나오는 그런 역할 같은 거를 하는 거네요. 살짝 그 대신 선택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네. 편한데요? 네, 편하고 또 신디사이저에는 시퀀싱 기능이 있어요. 네. 직접 거기 안에 뭐 드럼 소리도 내장돼 있고 베이스 소리도 내장돼 있고 피아노 소리도 내장돼 있고 네.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하나씩 녹음을 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은 네. 그게 나옵니다. 좀 더 들어보죠. 신기한 소리가 나긴 하네요, 확실히. 네. 뭐 자연의 신비 같은 명상의 시간. 네, 명상의 시간. 아, 명상의 시간 그런 게 전부 다 이런 음악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네. 이제 지금 나는 소리가 우왕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네. 또 패드도 그 안에 종류가 다양해요. 뭐 스윕, 이제 이거를 스윕이라 그래요. 네. 수입. 스윕. 네, 스윕 패드라 그러고. 네. 또 아니면은 눌렀을 때 윙 하는 이런 내려가는 소리도 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수히 많아요. 저도 모르는 소리들이 많아요. 진짜 우주 같은 소리입니다. 네. 그러면 무수합니다. 이게 패드라는 소리고요. 네, 패드입니다. 네. 이런 좀 튀는 패드 소리도 있고 그냥 깔끔하게 진짜 티도 안 나는 것들도 많아요. 또 다른 종류가 또 뭐 있나요? 이런 거 패드 말고? 이번에는 피아노와 흡사한 EP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것도 R사 제품의 EP면은 네. 일렉트로닉 네. 피아노를 말하는 건가요? 일렉 피아노라고 보시면 일렉 되겠네요. 피아노.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뭐 흔히 가요에서 많이 나오는. 네, 친숙하죠, 굉장히. 네. 너무 많이 듣던 소리. 오르간과 EP가 가장 친숙하게 들으시는 소리일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나 많이 듣던 가요에서. 네. 가요, 팝, 뭐 네. 더할 나위 없이 많이 나오는 소리죠.
지금 나오는 좀 이렇게 명랑한 소리? 네. 이거는 이제 피아노랑 벨 소리. 벨 소리. 네. 오. 진짜 벨 소리가 섞인 뭐 네. 그런 종류의 음색을 기라고 보시면 약간 되겠습니다. 혼합한 네. 그런 톤을. 혼합이 된 톤이죠. 그런 혼합된 톤들을 자기가 세팅값이 아니라 아예 이미 그렇게 정해져서 나오는 걸 갖고 쓰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정해진 거 가지고 나와서 쓰는데 그거를 이제 만져줘야죠. 플레이어가. 네. 나는 자기 음색에 맞게 네. 좋아하는 쪽으로. 네, 나는 여기서 좀 더 그 튀는. 아니면 베이스를 깔고 네. 싶다 그러면 값을 조정해 놓고. 네네네. 난 좀 더 몽글몽글한 소리가 좋다. 네. 그러면은 좀 만져질 수도 있고. 네. 뭐 프리셋 값이 다 있지만 유저 세팅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저장해 놓고. 예, 저장해 놓고. 아유, 신경 쓸 게 많네요. 네,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타 치는 친구들도 공연 준비하다 보면은 이펙팅 세팅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디스토션, 이제 찌그러뜨리는 음을 나오게끔 하는 거, 음. 딜레이, 뭐 소리 한번 누르면은 탁탁탁탁 울리게 해주는 거, 네. 그런 것들 직접 세팅을 하지만 건반도 마찬가지. 하기 전에 공연을 할 때 어떤 곡에 무엇을 한다. 네. 그러니까 카피곡으로 예를 들었을 때 최대한 비슷한 소리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그거 찾는 것부터 일이에요. 그 노력에 비해서 티가 많이 나긴 하나요? 방금 들으셨던 EP 같은 것들 외에는 네. 이제 거의 몰라요. 진짜로. 네. 아, 그래서 너는 뭘 하고 왔니라는 얘기 드는 게 좀 황당하긴 하겠네요. 난 연주 열심히 1시간 동안 하고 내려왔는데 넌 거기 앉아서 뭐 한 거야? 제가 세대를 놓고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교회 쪽 음악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오셨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을 이제 아니까 이제 CCM에서도 왜 밴드로 음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분들을 공연 잘 봤습니다 그러셔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친구들이 잡쳐놨죠. 야, 너 뭐 하고 온 거냐? 그러면 이거 신디사이즈나 여러 가지 소리들을 다양하게 이용한 곡을 한번 들어보죠. 메트로폴리스 드림 시어터. 아, 네. 드디어 드림 시어터가 이제 오시는 건가요? 네, 진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레시브 메탈 그룹입니다. 드림 시어터가 알려진 거는 우리나라 전명 그 네. 친구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씩 소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국계 사람이라서 네. 네, 아무래도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계 사람이지 한국 재미교포이지 않았나요? 3세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사실 외국인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아닙니다. 한국인이라고 칩시다요. 네.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그룹의 베이시스트가 존 명이라는 사람인데 괜찮죠. 메트로폴리스 네. 드림 시어터의 네. 메트로폴리스입니다. 드림 시어터의 메트로폴리스 1이죠. 네, 파트 1입니다. 파트 1. 얼마나 길길래 파트 1을 넣을까요? 드림 시어터 이게 2집이거든요. 이 곡이 몇 분짜리죠, 총?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10분이 좀 안 되는 그런 노래인데 드림 시어터 2집, 이미지 앤 월드라는 2집에 그 몇 번 트랙이었던 네, 트랙 수까지는 기억 안 나네요. 그래서 저는 드림 굉장히 시어터를 전 앨범을 다 들었어요. 전 앨범이라면 비발매 앨범. 비발매 앨범은 네. 이 1집 이전에 라이브 홀에서 했던 연주 실황들을 모아놓은 또 그 음원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꽤 많거든요. 엄청난데. 그래서 처음에 이 들었던 보컬 이 친구가 아니에요. 네, 제임스 라브리에가 아니고 네. 1집 때는 다른 보컬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1집 이전에 네. 또 다른 보컬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름도 마제스티라는 팀으로 활동을 해서 어떤 회사 이름이랑 같아가지고 극장 이름 중에 드림 시어터라는 극장이 있었는데 네. 그걸로 바꾼 급하게 걸로. 지은 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드림 시어터. 네, 꿈의 극장. 드림 시어터 너무 락 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메탈 하는 친구들, 이 밴드 음악을 하는 친구들한테 드림 시어터라는 존재는 뭐 가히 뭐 우주 밴드인가요? 이런 밴드가 우주선을 지구에 없는 네, 듯한. 네, 우주선을 들고 다니는 연주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게요. 왜 이런 드림 시어터 이 그룹이 왜 이렇게 추앙받는 이유가 뭐죠, 연주들한테?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한국계 분도 계셔서 우리나라에서만 인기 있어야죠. 동양권에서는 인기가 많죠. 근데 네. 희한하게 동양권이나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드림 시어터가? 대중적인 그룹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특이하네요. 네. 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미국에서는 되려 이제 연주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하죠. 네. 이 멤버들 연주 잘한다 그런 건 유명한데 개개인 세션 활동도 많이 하고요. 네. 존 페트루치 기타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G3에도 참여를 했죠. 스티브 바이랑 뭐 조세 트리안이랑 그런 것도 참여도 네. 하고 개인적인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 멤버분들인데 밴드 자체가 많이 유명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의외인데요. 네. 여지껏 많이 인기 있는 줄 알고. 공연들 많이 보면 많이들 와가지고 퀸 같은 그런 그룹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네. 네.
저도 요런 장르를 좋아하지만 그런 퀸이나 좀 많이 유명한 밴드 매니아층을 위한. 네, 딱 진짜 매니아를 위한 연주 오타쿠를 위한 네. 그런 팀이에요. 어쨌든 이런 그룹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져서 좀 더 다양한 시도의 네. 음악, 국내 음악이 조금 더 많이 발전되길 좀 바라고 젊은 학생들이 조금 더 이런 음악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즐겨 듣진 않아도 알았으면 좋겠는 게 선입견을 바라보고 이런 음악을 듣더라고요. 맨 처음에 어떤 선입견이요? 이제 모르는 소리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신디사이저로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네. 곡 순서가 길어요. 네. 네, 처음에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클래식 같은 느낌이네요. 클래식 처음에 접하려 그러면 약간 좀 네, 기니까 한 지루해 곡인데 보이기도 뭐 하고 1악장, 2악장, 3악장 그렇게 좀, 있잖아요. 접근하기가 좀 네. 어렵죠. 처음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듣다 보면 그 연주에서 느껴지는 쾌감이라 그럴까요? 뭐 대리만족. 클래식이나 이런 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속주, 화려함 그런 네. 걸 먼저 시선 빼앗기니까 찾게 되는 쪽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화려한 거가 제일 큰 무기죠. 이 장르에서는. 네. 드림 셔터도 이제 연주 플레이가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 카피하다가 손가락 꼬이는 줄 알았습니다. 화려한 스피드 때문에 손이 작아서는 핑계는 아닌데 양손으로 겨우 연주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라이브 영상 보면 네. 웃으면서 한 손으로 연주하더라고요. 아 나는 와. 이제 죽어라고 양손으로 나눠서 쳤는데 네, 앞도 보지 않고 진짜 건반만 바라보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네. 이미 그런 경지를 뛰어넘어서 네. 나 뭐 이 정도 해 하면서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여유 있게. 그건 작곡가 입장에서 압니다. 저도 이제 제 플레이, 네.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주법들이 있어요. 그런 주법들을 위주로 곡을 쓰다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나는 쉬워요. 그게 그쵸. 그걸 직접 어레인지한 사람은 쉽겠죠. 네.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쟤는 너무 쉬워 그런데 또 나도 왜 안 되지? 그런 느낌? 미술하는 이제 돌아가신 밤로스 아저씨처럼 네. 참 쉽죠. 네. 한 5분 만에 그림 뚝딱 그리는데 네. 안 될까요? 네. 네 그럼 드림 시어터랑 뭐 비견될 만한 뭐 라이벌 같은 그룹이 또 있었나요? 그들끼리는 라이벌이라고 생각 안 했을지언정 이제 팬들은 네. 뭐 누가 더 뛰어나네, 쌈붙이기. 예, 누가 더 뛰어나네 하잖아요. 아, 누가 더 빨리 친다, 네, 뭐 한다. 네, 얘가 더 빠르네, 뭐 하네, 뭐 그러잖아요. 그런 그룹 있다라고 하면 심포니 X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포니 X요? 네, 네, 어느 나라 그룹이죠? 심포니 X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첫 앨범이 94년도에 나왔네요. 94년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드림 셔터는 8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음악이 정말 도론베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그렇죠. 파생된 음악들이 전부 다 그렇게 나오긴 했네요. 네, 죄다 이제 락 발라드나 심플한 뭐 얼터너티브를 들을 때 네. 이런 음악 갖고 나오는데 네. 신기하죠. 근데 이 용어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네, 프로그레시브 락, 이 락 안에는 또 다른 장르가 또 있잖아요. 앞서서 뭐 메탈, 락 이렇게 좀 혼용해서 썼는데, 그렇죠. 네, 메탈이라는 게 사실 락 장르 안에 있는 거죠. 네. 네, 락이 큰 덩어리고 네. 그 안에 메탈이 있는 거죠. 네. 메탈이 뭐 종류도 많잖아요. 뭐 스래시 메탈도 있고 대표적으로 메탈리카 같은 네. 뭐 스래시 메탈도 있고 뭐 저희가 소개하는 프로그레시브 메탈도 있고 네. 뭐 혹은 데스 메탈, 멜로딕 스피드 메탈 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프로그레시브도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네네. 앞에 들었던 이제 뭐 인펠리티나 아니면 드림 시어터 이런 그룹들은 정확히 따져 그러면 프로그레시브 록이에요? 프로그레시브 메탈이에요? 애매하죠. 사실 좀 저도 그렇죠. 나누기가 모호한데 네. 그 장르를 나눈다라고 하면 아티스트들 본인들도 무슨 음악 하세요? 하면은 저는 그냥 제 음악 하는데요.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네. 나눈다라는 것은 정형화된 것 같아요. 이 음악 방송을 할 때 대부류로 따지기란 거거든요. 네네네. 프로그레시브 록이라고. 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부로 따져보면은 프로그레시브 메탈 맞긴 해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보기 관점이고 네네. 대부류로 했을 때는 아트락이 맞고요. 네네. 아트락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우리가 이제 재즈 안에 비밥 재즈, 모던 재즈 이런 식으로 나눠지듯이 네. 우리는 이제 아트락 안에 있는 락 중에서도 이제 그 프로그레시브 락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메탈과 좀 구분하는 거는 괜찮긴 한데요. 그래도 뭐 통용해서는 대부류는 프로그레시브 록이라고 네. 하는 게 좀 좋기 때문에 네. 락이 그런-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용어를 통일하고 있으니까 들으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심포니 X 하나 들어보죠. 네, 이번에는 심포닉스 노래 중에 마스큐레이드라는 걸 듣고 네. 오겠습니다. 네, 심포니 X의 마스큐레이드 듣고 왔습니다. 왜 갑자기 허리케인 블루 생각이 나죠? 아, 그러게요. 이윤석이었나요? 네, 김진수 씨하고 네. 고음 부분 따라하는 게
갑자기 그 그룹이 생각났습니다. 아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 틀고 집에서 거울 보고 한번 해봐야겠네요 오늘. 허리케인 블루가 딱 하기 좋겠네요. 네 그러게 왠지 나을 법도 해요. 예. 많은 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미 썼지 네. 않았을까?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도 아주 어릴 때라서. 네, 근데 허리케인 블루 하면은 아무래도 시즈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조 3단고. 원조 산다고. 시스곤 해봤어요? 합주? 아 합주는 안 해보고 보컬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나요? 불가능이라고 봐야죠. 네. 하이오도 같은 친구가 없었군요. 네, 뭐 없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때도 보면은 이제 음역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연습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해결을 못 하잖아요. 이제 타고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이후 때는 여성 보컬로 바꾸는 세대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여성 락커가 뭐 아시는 그룹 있으세요 혹시?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럼블피쉬나 네네. 자우림 같은 요새.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파생된 건데 남성분들에 대한 이제 음역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때 저도 생각해 보면 연주들은 참 잘하는데 보컬들이 이제 음역대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삑사리가 많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네네.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한계점을 이제 밴드 하는 친구들이 항상 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요. 음역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락이라면은 이제 보컬 쪽에서 이제 팡 터져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을 못 하는 거죠. 이제 일반 그룹들은.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만 여성 보컬로 바꿔서 음역대를 해결하는 문제가 생기죠. 파워풀하지 못하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요즘 그런 그룹들이 이제 형성됐던 게 그때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흐름이 비슷하네요. 요새에는 남자 래퍼 많다가 물론 계속 많지만 네, 여성 래퍼도 많잖아요. 네. 네. 윤미래 같은 그런 네. 특징이 있는 네. 비슷한 것 같네요. 주류는 뭐 한 가지 분야나 여러 가지면 맥락은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게요. 네. 심포니 X 뭐 네. 이걸 항상 이제 비교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는 게 어떤 걸 많이 비교해요? 아무래도 속주 아니겠습니까? 속주. 네. 항상 이, 속주는 빼놓을 수 없네요. 네, 어디서든 이 장르의 꽃이죠. 속주는요. 네. 치는 사람은 괴롭고 듣는 사람은 화려하고서 보기 좋은. 네. 아 근데 괴롭겠습니까? 이 정도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거니까. 네, 자기 거니까. 자기 네, 참 쉽죠 하면서. 네. 한번 들어보죠. 속주 한번 비교 배틀인가요? 예, 제가 배틀을 좀 붙여볼게요. 네. 먼저 드림 시어터의 조단 루데스 이제 키보드 솔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단 루데스 키보드 솔로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연 중간에 제가 좀 튼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기타가 쓰는 이펙터를 실제로 씁니다. 건반에 물려서. 네. 참 묘한 소리가 나죠. 뭐 이제 심포니 X 네. 비교 배틀. 심포니 X는 네, 영상을 찾기가 좀 힘들어서 네. 예, 그냥 곡 중간에 제가 네.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개로 에볼루션이라는 곡 중간 건반 솔로를 들어볼게요. 네. 기타가 또 뒤에 나오니까 확실히 비교가 되긴 하네요. 네네네. 일부러 제가 좀 이거를 갖고 온 게 뭐냐면은 건반 솔로가 이제 몇 마디는 안 되는데 네. 뒤에 따라다라다라다라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이 유니진이에요. 네. 유니진이라고 하면 기타와 건반이 같은 멜로디를 연주를 같이 연주하는. 하는 네. 네, 그런 겁니다. 이제 CD로 들어보시면 네. 이어폰 꽂고 좌우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예, 뭐 화음을 친다든지 같은 음을 친다든지 이게 왼쪽에는 기타만 나오고 오른쪽에는 뭐 키보드만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재밌는 팁을 좀 알려드릴까요? 아 네. 프로그레시브 락이나 이런 클래식에서 화성 진행하고 되게 많이 따왔어요. 아 그렇죠. 잉베이 맘스틴이 네네네. 바흐의 음악을 따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핸델 음악이에요. 아 그렇군요. 바하는 조금 더 다르고 핸델에서 오는 그런 음영들을 그대로 기타로 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를 창조하는 것 같은데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의 좀 그걸 깨트리겠습니다. 그대로 다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음영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음악도 보면은 그 음영을 갖고 와서 그대로 기타가 연주하면은 이제 신디사이저는 3도 위에서 아 그렇죠. 그대로 쫙 연주해 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게 좀 밴드화 되니까 조금 더 화려해 보이는 거지만 클래식에서 많이 차용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보면은 이제 뭐 디미니시 코드로 네. 이제 뭐 솔로를 연주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뭐 클래식 음악에도 뭐 그렇게 많이 쓰나요? 그럼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예전에는 두 개가 다른 음악을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클래식에서 이용했던 그 음악들을 코드 표기화 해보려다 보니까 우리가 보던 그 코드 진행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이미 다 쓰고 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네. 기호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어려웠던 건데
요즘에 이제 재즈나 이런 쪽에서 이제 기호화되고서 영어 표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렇게 되겠죠. 기성 작곡가들이 클래식에서 많이 따오는 이유가 가사의 그 중에 한 부분의 전조 부분을 따와서 그거 코드화 시켜서 음악을 발표한다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네, 정말 클래식은 위대하군요. 네, 그래서 네. 파생된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네, 뭐 맞죠. 네. 네. 속주하면 또 기타를 빼놓을 수 없죠. 속주 기타도 또 있나요? 예, 그렇죠. 그럼요. 건반이라고 있는데 기타로 바뀌었으니까. 네. 근데 확실히 두 개 같이 움직이니까 좀 멋있긴 하네요. 네, 확실히 멋있어요. 근데 이게 그 많은 음영들이 있는데 그걸 그 곡마다 10곡이 다 있으면 그걸 다 기억하네. 안 헷갈릴까요? 그 곡에 있는 코드 스케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연주가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근데 저도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메인 멜로디가 아니잖아요. 네. 지나가는 한 일부분에서 뭐 화려한 그런 임팩트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어떻게 어떻게 그걸 그 와중에 멜로디를 짜내가지고 만드는지. 칼로 딱 정확히 맞춰서. 네. 보면은 이 두 팀은 라이브 영상 보면 네. 박자도 안 틀려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러니까 마우스로 작업하는 걸 더 잘할 것 같네요. 네, 더 잘할지도 모릅니다. 예, 기타 뭐 베테랑 한번 붙여보죠 또? 네, 이번에 기타 배틀을 붙여볼 건데, 네, 드림 시어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존 페트루치 솔로. 존 페트루치도 솔로 앨범을 좀 많이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 개가 있었던 거요? 이제 존 페트루치의 솔로는 아니고요. 네. 존명 베이시스트만 빠진 네. 그때는 키보디스트가 드림 시어터 영입 전이었는데 네. 리퀴드 텐션이라는 다른 연주 팀이 있었어요. 그 드림 시어터보다 좀 더 강력한 네. 좀 음악을 하드했죠, 했던, 그때는. 더 하드하고 좀 더 화려한 음악을 했었는데 가끔 라이브 때 그 리퀴드 텐션 음악을 하더라고요. 드림 시어터 공연 때. 네. 솔로는 안 했다는 건가요? 예, 정확히 얘기하면 솔로 활동은 안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겠죠, 우리가? 그런 했었죠? 거겠죠? 했었죠, 어떻게 알아? 네, 그러게요. 네. 네. 들어보자 한번. 예, 그러면은 드림 시어터 노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네. 네, 이 곡은 드림 시어터 6집에 있는 더 글래스 프레즌이라는 노래인데 네. 이때는 조금 기존 드림 시어터 음악이랑은 바뀌었을 때예요. 바뀐다는 게 옛날에 과거에 네, 자기들이 과거에 이제 좀 더 뭐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뭐 그렇긴 한데 좀 더 음악이 하드해졌습니다. 6집 때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타 플레이가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색깔이 좀 더 바뀌어. 네, 색깔이 좀 더 바뀌었죠. 근데 드림 시어터라고 한다면 약간 그런 초창기 쪽 색깔이 더 네, 저도 특징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좀 네, 더 그렇습니다. 저도 후기로 지금 몇 집 정도 나왔죠? 저의 마지막 기억은 7집까지거든요. 그 이후에는 잘 안 들어가지고. 네. 근데 최근에 앨범이 나왔네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정규가 지금 12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집. 네, 계속 꾸준히 활동하고 있군요. 네, 계속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 앨범 뭐 얼마 전에 나왔네요. 8월 26일에 뭐 네. 정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 팀이 비정규 앨범이 굉장히 많아요. 뭐 라이브 앨범도 그렇고, 뭐 베스트 앨범, 뭐 리마스터 앨범, 뭐 모든 록 그룹이 똑같긴 하죠.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시길 저희는 음반을 홍보하기 위해 나온 건 아니라는 거 네, 얘기를 하다 보니 나오는 거라는 거 네, 네, 용의주도 하지 못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네. 심포니 X 기타리스트 마이클 로메오의 솔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 기타 배틀인가요? 네.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네. 그건 다 피킹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손가락 이제 피크로 치잖아요. 네. 손가락으로 찝어서 연주를 하는 건데 오른손으로 찝어서 네. 하는 거죠? 라이트 핸드라고 그럽니다. 네. 이거 최초 개발자가 이제 베넬런 기타죠. 베넬런 이전에 안 했어요? 네? 베넬런 이전에는 안 했나요? 네, 최초 개발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는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뒤돌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특허처럼. 네,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타 치는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라서. 네. 확실히 화려하긴 하네요. 네, 뭐 정확한 음이 명확하게 들리긴 하지만 좀 피킹은 뭔가 투박하잖아요. 네. 긁히는 소리가 나고. 근데 이제는 되게 스무스하게 연주가 더 쉽고 빠르게 보입니다. 아니 이런 음악들은 그걸 다 이제 음영이라고 하죠. 그런 네, 네. 그 스피드한 음영을까지 한국인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라이브 공연하면은 거의 1시간만 2시간 하잖아요. 네. 요 장르가 좀 오디오용 장르인 게 뭐냐면 공연 보면은 어디서 소리를 질러야 될지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드림 셔터 이제 그 영상을 보면 라이브 영상 보면
아 물론 이제 와 하긴 하죠. 비슷해 보이는. 네, 또? 와 하긴 하는데 보면 중간에 그런 게 없어요.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세이호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호응도나 네. 막 그런. 그런 게 없어요. 예. 다 진짜 약간 보는 분위기. 보여주기식. 네. 화려함 그런 게. 네,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비슷하네요 생각은. 저도 그런 게. 아마 다른 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두 개에서 이제 스피드도 비교해봤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음악들 해봤는데요. 신디사이저. 네. 묘한 악기긴 하네요. 예, 굉장히 묘한 악기입니다. 네. 기타와의 궁합은 아주 찰떡궁합이고. 네, 찰떡궁합이고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음원들 말고 뭐 아까 들어보셨다시피 뭐 하프시코드도 흉내를 낼 수 있고 네. 그 외에 기타도 흉내 낼 수 있어요. 뭐 베이스도 흉내 낼 수 있고 다 흉내가 가능한 인간의 목소리 외에는 네. 다 흉내가 가능한 악기이기 때문에 네. 알고 공부하다 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렇군요. 신디사이저의 네. 신세경 저희 코너 다시 한번 뭐였죠? 네, 신디사이저 세계의 경험입니다. 네. 네. 저의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네. 네. 신세경 씨와 관계가 있길 바라며 그런 취지하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 네, 속으로는요. 네. 네. 방송에서는 소개되지 않는 좀 음악들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네네. 어떠세요? 이런 음악들을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알려준다라는 것 자체가? 아, 저로서는 좋죠. 너무 좋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음악인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서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네.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유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희망상으로는 이제 국내 이런 그룹들이 있다라면 이제 좀 더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네.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좀 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해 주시면 네. 좋겠으나 비주류의 음악이다 보니 네. 아무래도 소외가 된 부분들이 많네요. 네.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항상 마찬가지지만 다음 회차 때 뵐 수 있길 바라며 아, 네. 이 방송이 끝일 수도 있고 네. 또 뵐 수도 있고. 네. 네. 우리 심수연 씨 일식처럼 2회차까지 가가지고 이제 좀 더 일찌월창하는 그런 그 코스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고요. 아, 네네. 오늘 작곡가 정찬희의 신세경, 신디사이저 세계의 경험이란 코너를 진행해 주신 정찬희 작곡가였고요. 뭐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개인적인 계획? 아, 네. 본연으로 돌아가서 네. 네. 작곡가 활동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작곡 팀을 들어갔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작곡 팀이요? 네. 작곡하는 팀들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프로듀싱 팀에 들어가게 돼서 네. 오, 네. 작곡 팀. 뭐 화려해 보이는데 왠지? 이제 옛날에는 혼자 다 했다라고 하면 네. 요새는 뭐 2인, 3인 뭉쳐서 하는 추세예요. 작곡가들도. 네. 저도 그렇다 보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특화된 부분들을 합쳐서 음악적인 부분들을 합쳐서 혹시 라이브로 하게 되면 전부 다 마우스만 갖고 나오나요? 아, 그거 좀 일리 있네요. 아, 저 같이 작곡팀 하는 친구는 이제 기타가 메인이고요. 네. 저는 이제 건반이 메인이니까 네.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개성과 감성을 살려서 음악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작곡 팀명이라도 아, 팀명이요? 뭐 네. 회사명이기도 한데 골든 하인드라는 팀. 골든 하인드. 하인든. 네, 최근에 디펑스의 김태현 씨 솔로 앨범을 전곡 프로듀싱을 했어요. 네. 신인 아이돌 그룹 그런 해가지고 쭉쭉 이제 활동 계획이 있는 그런 팀입니다. 기대되는데요. 라이브로 하는 마우스 공연.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아, 그러게요. 공연한다고 사람 모아놓고 너 뭐 한 거야? 5명 나와서 마우스로. 자, 하나 둘 셋 하면 딱 트는 건가요? 스페이스 버튼 누르는 건가요? 또 이제 다른 계획은? 일단 그거 좀 열심히 써야 될 것 같아서 네. 이거 외에 다른 계획은 뭐 크게 잡지는 않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네, 네, 오늘 게스트로 작곡가 정찬희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봉지개방 7회차 오늘은 락 계열의 음악을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작곡가 정찬희 선생님과 좀 재미있는 얘기 잘 나눴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뉴트럴스의 아다지오고요. 이 곡은 프로그레시브 락 초창기 쪽에 해당되는 곡이고요. 이런 곡들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발전됐다고 볼 수 있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주 음악들 위주의 기반의 락들을 좀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시는 그런 곡들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은 드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드러머 김선중 선생님과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많이 청취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PD의 김성화, 제작의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공주개방의 피아니스트 봉쌤이었습니다.